6.3 지방선거의 전면 재선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인천에서 청년 당원들과 만나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연합뉴스도 물론 야당팀, 여당팀 나뉘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야당팀에서 이런 보도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힘이 실려져 있는 모습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러한 보도 내용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온 그는 인천을 시작으로 영호남으로 보폭을 넓히며 청년들과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낮에 함찬영 목사님과 함께 저희 NLP 초대석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방송 내용 중에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서명한 사람 숫자는 뭐 한 56명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10대, 20대, 30대였다.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그걸 했다는 거죠. 특히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18살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독립선언문에 서명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의 일선에 뛰어들었고요. 전투에 참여를 했고, 나중에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안정화하는 데까지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국이란 정말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상이자 중심국가, 가장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결국은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었다. 주도층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을 때에는 이미 고령이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이 대한제국에 문제가 있다. 조선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19살 때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젊은이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러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애들 같고 뭐 할 건데라고 비아냥거릴 문제가 전혀 아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 복귀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 수도권 청년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정권 박탈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강력하게 6.3 부정선거 사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왔더라면 저는 하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민들을 리드해주는 정치인들이 그런 단어 선택이라든가 국민들을 좀 더 집결시키기 위해서 집중력 있는 그리고 좀 폭발력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좌파들을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격한 단어들 과감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인데 그들이 주도하는 특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태의 몸통은 맨 정점에 있는 이 대통령이고 공범은 민주당이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 선거용지 부족 사태, 사실은 그게 저희는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 부정선거의 몸통이 바로 이재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범이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은 야당 주도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특검을 통해 참정권 박탈 사태의 실체가 밝혀지면 당연히 재선거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말한 거죠.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이제 없애야 된다. 당연합니다.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프랑스식 당일투표 수개표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당일투표 수개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들을 다 없애놓아서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개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갑자기 한밤중에 투표함에 봉인지를 열고서는 투표함에다가 막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영상이 공개가 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왔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해답이 나왔는데 그 해답이 더 이해가 안 되는 해답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표용지가, 제외 투표용지가 들어와, 외국에서 투표한 게 우편물이 와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건데, 외국에서는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없거든요. 제외 선거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만 제외 선거랍니다. 지방선거는 제외 선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재검표 수개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투표용지가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키고 재검표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뭐 380개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410개다라고 이야기하는 투표함을 개봉한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개봉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재선거를 해야 될 이유는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미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재선거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재선거를 할지 말지 자체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코미디입니다. 따지고 보면. 선관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조직으로, 특히 헌법 조직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3.15 부정선거 사건 때문이었죠. 워낙 큰 부정선거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부정선거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선관위를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선관위 조직이 잘못됐던 거였죠.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던 거였고, 결국은 외부 감사를 일체 받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놀고 먹으려고 했던 선관위의 행태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 조직이야말로 정말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범국민적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특히 그는 올림픽공원의 목소리가 올림픽공원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를 거쳐서 대구, 경북도 방문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 선거관리개혁특위위원장인 4선의 박대출 의원도 올림픽공원에 거의 매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자주 올림픽공원에 등장하는 걸 저희가 보았고요. 이 박대출 의원은 어제는 입틀막법이 시행되더니 6월 3일에는 투표할 권리가 틀어막히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 여러분과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용 사무총장, 강명구 부총장, 그리고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조강환, 김민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와 서지영, 이다리, 김민전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자, 장 대표는 행사에 앞서서 이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한 뒤에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행사장에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당대표를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작았으면 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지 참 애처롭습니다만, 다만 행사에 인천의 지역구를 둔 윤상현, 배준영 의원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직후에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광장에서 열리는 청년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아직 소수당이지만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가슴이 있는 한 야당 주도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 구호를 직접 외치는가 하면 한 집회 참가자에게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간다면서 다음 행선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연합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인적인 외침입니다. 아직까지는 당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힘당이. 자, 어쨌든 좋은 신호입니다. 당 대표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가 됐든 제가 국힘당 전체를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힘당을 개혁을 하고 국힘당이 이번 전쟁에서 특검법을 야당 주도 특검법을 해낼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국힘당을 비판하시는 건 곤란하다. 물론 국힘당 안에 비판받아야 될 인간들이 여럿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엔추파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국힘당 안에 여럿이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전체를 다 망가뜨려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앞장서겠다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그래야 그 인사들이 정말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힘당 안에 있는 엔추파도스들은 자기 스스로가 입을 막고 조용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국힘당 버려야 된다. 시작부터 글러먹은 거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끌어내리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하든 아니면 아예 특검법 하지도 않고 그냥 재선거 실시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문제덩어리였다. 이런 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선거법 바꿔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유 묻지 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해 주셔야 한다.